네, 황교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슈인가요? 네, 원청업체의 작업장 안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사내하청 또는 사내하더급 노동자라고 하죠. 네네. 대법원은 어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30명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면서 이들을 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2010년에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12년 만에 판결이 나온 건데요. 지겹게 끌어온 현대자동차 그룹의 불법 파견 문제가 이번엔 해결될지,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의 관행도 좀 달라질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2년이라 오래 걸렸네요. 그렇죠.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법정 다툼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 사내하청 소속으로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게 시작인데요. 네. 대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이미 2010년에 불법 파견이라고 이제 판결한 바 있고요. 2015년에도 재차 불법 파견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현대차 직고용 노동자들과 함께 차를 만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상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판결은 사측 용어로 간접 공정, 즉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지 않는 공정들, 예를 들면 도장, 범퍼 제작, 생산 관리, 출고, 포장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대상이고 이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아니, 컨베이어 벨트가 왜 어떻게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사측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합법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보려고 한 건데요. 사실 법원의 입장은 그동안 일관됐습니다. 공정의 특성과 상관없이 원청의 계획과 명령 하에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다 직접 고용 대상이다, 그런 건데요. 이 재판 1심, 2심에서도 별다른 쟁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현대기아차가 계속 항소를 해왔고 결국 노동자들이 확정 판결을 받는데 12년까지 걸리게 된 거죠. 왜 항소를 했을까요? 일단 당연히 괘씸죄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현대기아차는 소송을 철회하면 신입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겠다 회유를 했고, 네, 많은 노동자들이 결국 소송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더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많은 제조업 대기업들이 일단 사내하청을 하고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퉈보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포스코, 현대위아 등 이런 데서도 이제 불법 판결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현대제철, 한국GM, 삼성전자, 아사히글라스 등이 유사한 재판도 계속 계류 중입니다. 만연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어제 판결에 대해 경총, 전경련, 대한상인은 일제히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런 입장을 표했는데요. 그들의 입장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파견 제도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경직적이다,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우려들입니다. 이제 불법 파견이 현대자동차 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보여준 셈이죠. 근데 이게 이제 건건이 소송을 통해서, 그것도 10년 넘게 걸리는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게 아니라 법이 받게 된다, 이 얘기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우선 파견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데요. 파견법이 이제 IMF 이후인 1998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네. 그간 제조업 기업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딱 한 건, 그것도 집행유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파견법 위반을 방치한다, 그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의 이중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되어야 그렇죠. 해결된다고 이제 지적들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 풀려면 노사정 대화를 진짜 많이 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채널이 과연 잘 굴러가겠냐, 역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산호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황도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